네, 이번 주 이피션트넷 논문 리뷰를 맡은 이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조윤식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이제 2019년도에 출판된 논문이고요. 이제 효율성을 이제 중시하는 이제 논문이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 순서는 그냥 논문에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컨보루션 합성곡 신경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크기를 키우는 쪽으로 이제 널리 사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스케일업 하는 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스케일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모델의 세 가지 차원인 뎁스, 위스, 레솔루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어, 주어진 차원 안에서 그 해당 차원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세 가지 차원 중에 뎁스를 선택하게 되면 모델의 레이어스를 늘리게 되고, 만약 넓이를 선택하게 되면 피터 혹은 채널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도를 선택하게 되면 인풋 이미지의 크기를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컴ponent을 효과적으로 스케일하는 방법에는 원칙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어, 깊이와 넓이, 해상도가 균형 있게 조정점에 따라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를 제안했고, 이 메소드를 활용해서 제가 그 모델 사진을 가져왔는데, 맨 오른쪽 모델과 같이 그 세 차원 중에 한 차원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뎁스, 위스, 레솔루션 모든 차원을 고정된 스케일링 개수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스케일링 방법을 가져와도 그 스케일링을 적용시키는 베이스라인 네트워크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모델을 스케일하는 것만으로도 성능 향상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설치라는 나스를 통해 새로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저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딥러닝 아키텍처 설계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수동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네트워크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너무나 번거롭게 되고, 이제 이를 위해서 특정 태스크에 맞게 이제 나스가 최적의 신경망 구조를 이제 자동으로 찾는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스는 총 세 가지 구조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치 스페이스, 두 번째는 서치 스트래티지, 세 번째는 퍼포먼스 이스티메이션 스트래티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탐색 공간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나 레이어스가 이 공간에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치 스트래티지에서는 이제 이 공간에 속하는 레이어 수나 하이퍼 파라미터 수나 이제 이 조합들을 특정 태스크에 맞게 어떤 조합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찾아내고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을 만들어냈으면 이제 퍼포먼스 이스티메이션 스트래티지에서 모델을 평가하게 되고, 이제 이 모델을 평가한 것에 이제 피드백을 다시 탐색 전략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무한히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이제 나스를 통해서 특정 태스크에 맞는 최적의 네트워크 모델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피션트 넷의 성능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이피션트 B7은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탑원 어큐러시 84.3%를 달성했고, 이거 정확도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제 최고 성능이었던 G5보다 8.4배 작은 파라미터를 이제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확도를 넘어서 이제 효율성까지 챙길 수 있는 모델을 이제 알려줍니다. 본격적으로 스케일링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릴레이트 월크부터 살펴보자면, 알릭스 넷이 2012년 이미지넷 컴퓨터에서 우승한 뒤로 CNN의 성능이 점점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이제 이미지넷 용으로 설계되었지만, 전이학습과 객책 탐지와 같은 다양한 비전 작업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델은 점점 커져 가는데 하드웨어 메모리는 점점 한계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모델을 키우는 것만으로 정확도를 향상을 시키면 안 되고 이제 더 나은 효율성을 통해서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모델을 압축시키는 게 정확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일반적인 방법이었고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모바일 폰이 이제 대중화됨으로써 이제 모바일 크기의 컴포넷을 직접 설계하는 것도 이제 일반적이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나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모바일 모바일 크기의 컴포넷을 자동으로 설계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대형 모델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차라리 모델을 효율적으로 스케일링하는 기법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넷을 스케일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네트워크 깊이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채널 수를 조정하고 아니면 이제 입력 이미지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컴포넷을 효과적으로 스케일하는 방법은 이제 여전히 이제 열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해당 세 가지 차원에 대한 모두에 대한 스케일링을 체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인트로듀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스케일링 기법이라도 베이스라인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성능 향상을 이제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부터 보자면 이제 I 번째 이제 컨보루션 네트워크는 오른쪽 식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값은 이제 높이, 넓이, 채널 형태로 되어 있는 인풋 텐서로 되어 있고 이제 이 인풋 텐서가 어, 저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컨보루셔널 변산을 거치게 돼서 아웃풋 텐서로 도출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컨보루션 네트워크는 이제 여러 개의 스테이지로 분할 수 있는데 각 스테이지는 각 스테이지의 레이어는 모두 동일한 아키텍처를 공유하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래 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입력 값은 그 높이, 넓이, 채널 순으로 된 인풋 텐서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해당 층의 이제 연산자가 i번째에서 i번만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연산을 각 스테이지마다 하게 되고 이를 모두 합성을 하여 컴포넷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델 스케일링은 이제 기본 네트워크에서 미리 정의된 연산자를 변경하지 않고 어, 이제 네트워크의 깊이나 넓이, 해상도를 이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레이어가 일정한 비율로 균일하게 스케일링이 되어야 하며 어, 이제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모델의 정확도를 최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식을 보시면 연산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네트워크의 깊이, 넓이, 해상도에 각각 DRW를 이제 곱해서 확장을 하게 되고 제한된 조건 안에서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이제 쪽을 표현한 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플럭스는 뭐냐면 이제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부동 수점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드웨어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주요 변수의 이제 최저값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이고 또한 다른 제약 조건 아래서 값이 바뀐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만약 해당 모델에서 특정 태스크의 최적의 뎁스를 찾았지만 이제 최저값을 찾더라도 이제 그 최저값에 따라 넓이나 해상도의 최저값이 또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의 최적의 조합을 찾더라도 태스크가 달라질 때마다 또 최저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존 방법들은 주로 세 가지 차원 중 한 가지 차원만을 스케일링하여 한 번에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기존 방법에 대한 이제 결과를 좀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뎁스만 늘리는 겁니다. 이는 이제 많은 컴포넌트에서 가장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그러나 이제
깊은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스키 커넥션이나 배치 정교화를 시켜주긴 하지만 이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확도 향상이 더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스만 증가시켰을 텐데요. 이것도 똑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 향상이 폭이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해상도도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네트워크의 뎁스나 위스, 레솔루션을 확장하면 정확도가 향상되지만 더 큰 모델에서는 정확도 향상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제 스케일링할 때 단일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한계를 보여주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여러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이제 검증을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우선 파란색 점선을 보게 되시면 파란색 점선은 이제 뎁스랑 해상도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스 스케일링을 한 것입니다. 앞선 결과와 똑같이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확도가 정확도 향상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고정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세 가지 차원을 균일하게 스케일링을 시키면 동일한 이제 플롭에서 더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컴파운드 개수 파이를 사용하여서 네트워크의 세 차원을 균일하게 스케일하였는데요. 이제 이 파이는 이제 사용자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PU 성능에 따라 사용자가 조절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제 우선 파이를 1로 고정합니다. 파이를 1로 고정해서 어, 제가 앞서 식을 보여주셨는데 이 해당 식을 통해서 최적의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에 최적화된 고정 상수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뎁스를 2배 하는 것은 플럭스가 2배로 증가하지만 위스와 레졸루션을 2배로 증가하면 이제 이는 4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도입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아래와 같은 토철 플러스를 도출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파이 승 안에 있는 인자는 2에 근접한 값으로 만들어준다고 논문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에 자세하게 안 나오긴 했는데 제가 어, 추측하기에는 약간 계산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값으로 근사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존재하는 컴포넷을 사용하여 모델 스케일링 기법을 평가할 거지만 이제 이 스케일링 기법의 효과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모바일 사이즈 베이스라인은 이피션트 넷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이피션트 넷은 앞에 설명드린 이제 낫을 통해서 자동으로 설계가 되고 이제 그 결과 가장 베이스한 네트워크를 이피션트 넷 B0로 하고 명명하고 그, 이 네트워크 구조는 왼쪽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를 이피션트 넷 B0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음, 여기 오타를 적어놨네요. 알파를 1로 고정한 게 아니라 파이를 1로 고정해서 소규모 그리드 서치 방식으로 특정 태스크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깊이랑 넓이, 입력 해상도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해상도는 아래 제약 조건 하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알파가 1.2, 베타가 1.1, 감마가 1.15 값을 가진다는 걸 찾아냈고 이 값들을 찾아냈으면 이 값들을 이제 상수로 고정하고 다양한 파일을 적용함으로써 이피션트 넷을 B1부터 B7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이 만들어낸 이피션트 넷의 성능을 이제 확인해 보자면 어, 비슷한 성능을 가진 모델 대비 파라미터 수가 적고 플롭스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소타 모델이었던 G파이프보다 파라미터 수가 8,400가량 적었고, 이제 이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모바일 넷과 레지넷에 시킨 결과 단일 디멘션 스케일링보다 훨씬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피션트 넷은 다양한 전이학습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고, 더 적은 파라미터로 5개의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 결과도 이번 논문에서 보여주는데요. 이제 단위 스케일링이 아닌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조율한 것이 효과가 더 좋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마카롱이랑 이제 미로 사진이 있는데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적용한 캠 사진을 보면 해당 객체를 이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기존 컴포넌트 스케일링 방법은 뎁스, 위스, 레솔루션 중 하나 혹은 두 개만을 고려했지만 이는 정확도와 효율성을 모두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스케일링 방법인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제안했고,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이제 모바일넷, 레지넷 그리고 새로 개발한 이피션트 넷에 적용함으로써 소타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스케일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이피션트 넷 리뷰를 마치겠습니다.